당신은 북미의 어느 숲속에서 두 형제와 함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아 어미의 온기를 찾아 파고듭니다. 마침내 어미를 찾아 젖을 먹으며 몇 주를 보냅니다. 3주 후 처음으로 눈을 뜹니다. 보금자리는 나무 밑동의 빈 공간이며 머리 위 입구 밖으로 나뭇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당신은 발톱으로 나무 껍질을 짚으며 안쪽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고 천천히 몸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닿기도 전에 뒷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결국 미끄러져 내려와 형제들 위로 떨어집니다. 당신은 형제들을 떨쳐내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앞발을 입구에 걸치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 만큼 충분히 올라가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앞에 나뭇가지가 있어서 손을 뻗어보지만 잡은 손이 미끄러져 나무 몸통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바닥에 착지할 때 다리가 아래로 꺾여버립니다. 일어나서 움직여 보려 하지만 어디로 가기도 전에 어미가 몸을 나무 껍질에 납작하게 붙인 채 머리부터 나무를 타고 내려옵니다. 어미가 당신의 목덜미를 물어 다시 굴 안으로 데려가고 당신은 다음 날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밖으로 나와 네 발 모두로 나뭇가지를 제대로 움켜잡습니다. 잠시 그곳에 매달려 사방으로 펼쳐진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다시 잡은 손이 풀리고 두 번째로 떨어지고 맙니다. 어미는 멈추지 않고 당신을 다시 위로 데려갑니다. 그게 세상에 나온 당신의 첫 이틀입니다. 시간이 흘러 생후 8주가 되었습니다. 어미가 처음으로 굴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어미는 나무를 타고 내려가고 당신도 몸을 붙여 따라갑니다. 어미는 근처 개울로 이끌어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앞발로 바위 및 가재를 잡아 올립니다. 이제 어미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 앞발로 바닥을 밀며 똑같이 흉내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이 하는 건 진흙을 휘젓는 것뿐입니다. 바위를 더 세게 누르자 가재가 앞발을 꽉 뭅니다. 따끔한 통증에 놀라 당신은 앞발을 물 밖으로 획 잡아당깁니다. 대신 당신은 어미를 지켜봅니다. 어미는 빠르게 낚아채지 않습니다. 어미는 무언가가 움직일 때까지 강바닥을 앞발로 더듬습니다. 그것이 도망가기 전 꽉 눌러 고정하세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어미처럼 앞발을 강바닥에 붙인 채 천천히 움직입니다. 오랜 시간 끝에 왼쪽 앞발 아래 무언가 움직이자 힘껏 눌러버립니다. 그것을 끌어올리자 작지만 진짜 가재가 잡혔습니다. 그게 당신의 첫 수확입니다. 그러다 형제 중 하나가 강둑 따라 너무 멀리 물살 센 곳으로 갔다가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어미가 달려와 목덜미를 물어 끌어내기 전까지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 모두 발 닿는 얕은 강둑에만 머뭅니다. 빠르게 배우고 있지만 어미가 늘 구해줄 순 없습니다. 머지않아 스스로 강을 파악해야 할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생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미가 매일 여러분을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스로 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었죠. 나무 중간 가지 사이 새 둥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알 2개를 보게 됩니다. 발톱으로 나무 껍질을 움켜쥐고 그곳을 향해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위쪽 나뭇가지에서 어치 한 마리가 내려와 부리로 여러분의 뒤통수를 쪼아댑니다. 앞발을 휘둘러 보지만 빗나갑니다. 새가 솟구쳐 선회하더니 얼굴을 향해 덮쳐옵니다. 나무 뒤로 숨어 반대편으로 기어오르며 피해보지만 새가 나무를 돌아 뒤통수를 세게 쪼는 바람에 소나기 힘이 풀려 미끄러졌다가 간신히 다시 붙잡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 둥지 위 나뭇가지로 손을 뻗어 위에서 내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어치가 먼저 도착해 체중을 싣기도 전에 앞발을 쪼아버리고 그 바람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집니다. 덤불 속으로 떨어져 뿌리에 몸을 납작하게 붙인 채 위쪽 어치를 지켜봅니다. 잠시 후 새는 울음소리를 멈추고 나무숲 사이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까 그 길로 다시 올라가세요. 공격은 없으니 둥지에서 알 2개를 모두 챙기면 됩니다. 어미 없이 혼자 이뤄낸 첫 성과입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따라가 보니 줄기에 깊게 파인 크 긴 자국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발톱보다 훨씬 넓은 자국이죠. 여러분보다 큰 무언가가 이 나무를 이용해왔고 그건 알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후 8개월이 되었고 나무들은 잎을 대부분 떨어뜨렸습니다. 추운 계절을 대비해 몸을 키우려면 많이 먹어야 해서 매일 이동 중입니다. 숲바닥의 통나무를 따라가며 발톱으로 껍질을 뜯어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무 껍질이 갈라지고 나무 속에 빽빽하게 들어찬 애벌레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앞발을 사용해 애벌레를 하나씩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버지니아 주머니쥐가 통나무 뒤에서 나와 여러분의 먹이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자리를 지키며 서서 상대가 멈추도록 합니다. 하지만 놈이 계속 다가와 앞발로 후려쳤습니다. 놈은 입을 벌려 이빨을 드러낸 채 버팁니다. 다시 후려쳐도 꿈쩍 안 차 여러분은 놈의 꼬리를 뭅니다. 바로 그때 그것이 쓰러집니다. 그것의 온몸은 다리를 뻗은 채 통나무에 납작하게 붙고 입은 여전히 벌린 상태로 완전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처음 봐서 반응을 확인하려고 앞발로 몇 번 툭툭 건드려 봅니다. 반응이 없네요.
툭툭 건드려봐도 마찬가지라 다시 애벌레를 먹으러 돌아가 통나무를 마저 먹습니다. 몇 분 뒤 주머니 쥐가 일어나 여러분을 보고 나무 사이로 사라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일부 동물이 싸우기보다 멈춰서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배우며 인내심이 손해볼 것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머니 쥐는 해결했지만 숲에는 여러분이 밀쳐도 죽은 척하지 않을 다른 동물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과 같은 강둑을 이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여러분의 길은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1살이 되었고 처음으로 완전히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 강물이 불어나 둑을 넘쳤고 나무 사이로 침수된 땅을 따라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닙니다. 몸을 낮추고 앞발을 진흙 바닥에 붙인 채 물속을 걷습니다. 새끼 때처럼 천천히요. 물고기가 앞발을 스치자 재빨리 눌러 고정하고 낚아올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3번째까지 연달아 3마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중 최고의 성과입니다. 그때 상류에서 수달 1마리가 나타나 빠르게 다가옵니다. 닿기 전에 피해야 합니다. 당신은 물고기를 버리고 가까운 나무로 곧장 올라갑니다. 발톱으로 줄기를 움켜쥐고 빠르게 위로 올라갑니다. 수달은 곧장 물고기에게 다가가 3마리를 모두 낚아채더니 다시 상류로 돌아가 나무 사이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 강둑을 따라 걸으며 물가풀 숲을 살핍니다. 물 밖으로 튀어올라 강둑의 뿌리 사이에 걸려있는 작은 물고기 1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치웁니다. 아침 식사로는 그게 전부였지만 이제 당신의 앞발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고 접근 방식도 더 차분해져서 물고기들이 도망치기 전에 이미 덮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달은 물속에 특화된 몸으로 먹이를 낚아챘지만 강둑은 당신의 사냥터입니다. 매일 그곳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걸 알아챈 게 당신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당신은 2살이 되었고 같은 강둑 구간에서 오랫동안 사냥해온 덕분에 그곳의 모든 통나무, 뿌리, 바위 하나하나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가 근처 쓰러진 참나무 뿌리 아래에 먹이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곳으로 돌아와 보니 수컷 너구리 1마리가 이미 와서 앞발로 뿌리를 파헤치며 안에 든 것을 꺼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를 먹이에서 떼어내야 하기에 당신은 그 위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려 그의 등에 바로 착지하며 4발로 그를 강하게 짓누릅니다. 그가 당신을 옆으로 밀쳐내고 둘 다 몸을 낮추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둔 채 서로를 빙글빙글 돕니다. 그는 당신보다 몸집이 더 크고 어깨도 더 넓어서 그가 달려들 때마다 당신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밀어붙이며 당신을 물가 쪽으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다가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몸을 돌려온 체중을 실어 그의 얼굴을 발톱으로 핥힙니다. 그는 머리를 옆으로 돌리며 뒤로 물러나고 앞발을 땅에 단단히 디딘 채 당신을 주시하며 멈춰섭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숲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2주 후 암컷 1마리가 강둑을 지나더니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머뭅니다. 위쪽 나뭇가지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위협인지 판단하다 먹이 저장소 근처로 가지 않기에 내려갑니다. 둘 다 서로 방해 없이 같은 방향으로 강둑을 따라 이동하고 며칠이 지나자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초봄, 그녀는 당신의 먹이 저장소 위 쓰러진 참나무에 둥지를 틀었고 4마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지만 이제 집안은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2살 반이 된 당신, 새끼들은 굴 밖으로 나온 지 사흘째입니다. 녀석들은 강둑과 물의 경계도 모른 채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당신과 작은 먹이 찾기보다 녀석들을 물가에서 끌어내는 데 바쁩니다. 새끼가 강둑에서 얕은 물로 빠지자 뒤따라 들어가 목덜미를 물어 끌어냅니다. 뒷다리로 진흙을 차며 둘 다 마른 땅 위로 올라옵니다. 며칠 후 당신이 4마리 모두를 데리고 강둑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데 수리부엉이 1마리가 위쪽 나뭇가지에서 내려와 물이 뒤쪽에 있던 가장 작은 새끼를 향해 발톱을 곧장 내리꽂습니다. 녀석이 낚아채기 전에 막아야 하기에 당신은 몸을 솟구쳐 앞발 2개를 휘둘러 녀석의 몸을 가격합니다. 타격이 제대로 들어간 녀석은 공중에서 옆으로 밀려났고 발톱은 허공을 움켜쥐었을 뿐입니다. 녀석은 다시 날아올라 위쪽 나뭇가지로 돌아갑니다. 새끼들은 4방향으로 흩어졌고 당신과 짝은 흩어져서 다음 20분 동안 1마리씩 찾아내어 다시 참나무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가을이 오면 새끼들은 앞발로 강둑을 파헤치며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고는 이어지는 몇 주 동안 1마리씩 매일 강을 따라 더 멀리 이동하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짝은 참나무굴로 돌아가고 당신도 따라갑니다. 강둑은 조용해지지만 봄이 오면 그녀도 당신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될 겁니다. 당신은 3년간 이 강줄기를 지켜왔지만 이곳을 떠나면 앞날은 알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5살입니다. 땅다람쥐가 사흘째 당신의 먹이 통나무를 파헤쳐 먹이를 훔쳐갑니다. 버릇을 고치려 들판을 가로질러 녀석을 쫓습니다. 녀석은 다가가기도 전에 굴로 쏙 숨어버립니다.
당신은 앞발로 입구를 파헤치며 손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몸이 저절로 굳어버립니다. 코요테 한 마리가 당신 뒤 10피트 떨어진 들판에 서서 이미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당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하기에 몸을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어 들판 저편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무를 향해 방향을 틀어 달립니다. 하지만 나무에 도달하기도 전에 두 번째 코요테가 나무 뒤에서 나타나 당신의 앞길을 막아서며 들판 한가운데로 다시 몰아넣습니다. 당신은 대신 굴 쪽으로 방향을 틀어 두 코요테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라져서 한 마리는 왼쪽으로 크게 돌고 다른 한 마리는 오른쪽에서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그들은 반대편에서 거리를 좁혀옵니다. 당신은 몸을 돌려 다가오는 왼쪽의 코요테 얼굴을 발톱으로 핥히고 그 덕분에 녀석은 잠시 물러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던 녀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당신이 몸을 돌려 맞서기도 전에 뒤에서 덮칩니다. 당신은 발톱을 세운 채 여전히 몸부림치며 쓰러집니다. 몇 분 뒤 땅다람쥐 한 마리가 굴에서 나와 들판을 가로질러 살펴보고는 다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